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루나와 테라 사태도 있었고요. 일단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빠지면서 주말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만약에 음봉으로 주봉 마감을 한다면 7주 연속으로 음봉 마감인데요. 2014년 이후로 최장기간 음봉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장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지금 앞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6주 연속, 7주 연속 거의 음봉 마감을 해주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주봉상 이제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더 아마 장대 이제 음봉이 이제 주봉상으로 그려진 모습이 아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피말리게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어떤 투자자분들이시더라도 거의 수익권이신 분들은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근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우선은 조금 잘 버텨보자. 지금 시장에서 내가 너무 패닉셀에 빠지고 패닉으로 던지고 물량을 던지고 나가면은 한 일주일 그리고 정말 짧게는 일주일 정말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후에 내가 정말 수익까지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내가 조금 너무 멘탈적인 부분을 흔들려서 좀 던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좀 안타까운 그런 투자 기억을 좀 만들고 그런 투자 기억으로 인해서 난 두 번 다시 암호화폐는 이제 안 해야지라고 하고 안 좋은 기업까지 이제 손절한 이제 그 금액만 가지고 이제 돌아서게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모습을 지금 조금 잘 견뎌보자 멘탈 좀 잘 잡으시고 그다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뇌가 굶게 되면은 정말 조금 안 좋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차트를 보기보다는 저희 투더 골드문 이런 거 시청해 주시면서 시황 정도 일단 브리핑 받고 그다음에 차트 업비트 웬만하면은 좀 안 키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면서 좀 멘탈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 속상하다고 해서 과음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는 이런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서 오늘 투더 골드문 체크하시면서 시황이랑 코인 같은 거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정말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라고 한다면 추후 있을 이 반등장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시장 자체가 일단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걸 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이런 시장일수록 멘탈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안 좋은 건 안 보고 앞에 말씀해 주시지 가음하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또 좋은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성공, 그러니까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아닐까, 몸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 차트 외적인 걸로 어떻게든 이렇게 멘탈 케어 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차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면 여러분들 투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런 위기나 그다음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챙겨가시면서 저희 성공적인 투자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하락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조금 소홀해지기가 좀 쉬운데요. 이런 장일수록 좀 차트를 좀 많이 보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숨 돌리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악재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인 이제 패닉셀 공포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루나 테라 관련해가지고 왜 이야기를 안 하지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 전체가 정말 이제 패닉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신흥국 증시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출발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조금 어제도 하락 마감을 많이 하면서 S&P가 많이 빠지고 이제 시가총액 1등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 내주는 이런 모습이 또 나와줬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정말 패닉입니다. 나스닥도 저번 주부터 이제 하루 이틀 목금 그리고 월, 화, 수, 목
중간에 하루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음봉으로 계속 내리꽂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장이고 비트코인은 말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뭐 나스닥과 커플링 되어서 동조화되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또 큰 이슈가 있었죠. 테라 루나 관련한 이슈 그 악재까지 코인 시장 자체에 덮치면서 정말 조금 많이 힘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 또한 지금 굉장히 눌려주고 있고 기존에 2,700선 정도였는데 지금 전망은 거의 2,450 정도까지는 조금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기조가 나타나느냐? 최근 엊그제죠. 이제 수요일날 이제 CPI, 목요일날 저녁에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8.3, 기존 예상은 이제 8.1이었고 8.3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달에 이제 8.5%를 찍고 그다음 조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과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지만 이게 살짝 눌림목이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를 봐서 지금 파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대립을 하면서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 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면은 그때 이제 조금 시장의 악재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번 달 5월 달에 이제 CPI 지수는 그렇게 8.1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온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장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만 해도 비트코인 6번 이제 뭐 양전 음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도 오늘 오전부터 좀 올라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기엔 좀 긴장을 늦추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정말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이제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정말 근원적으로 앞으로 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앞으로 더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화될 거다라고 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 네 군데 이제 밀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제 기초 원자재죠. 기름과 이제 뭐 곡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식료품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또 임금 상승이 또 다시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이런 현상을 좀 만들어냅니다. 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이게 또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럼 우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죠.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고 뭐 정말 이제 악순환의 그런 고리를 밟게 되는 건데 이 와중에 만약에 저성장이 된다. 지금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성장이 된다. 미국처럼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장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보이면서 정말 좀 패닉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위기는 근데 이렇게 위기다라고 우리가 걱정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 찾아봤으면 버블닷컴 IT 버블닷컴 때나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거라고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한 이제 경제 위기를 보통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 위기,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다 방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연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좀 훌륭한 판단을 내리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금융 위기들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서 소개 때 지금은 멘탈을 좀 잘 잡아보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순환을 받습니다. 자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산의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에서 털어먹는 좀 버블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공포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하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게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할까요? 이 소리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나 이제 이 시장 떠나야겠다라고 손절을 다 치고 진짜 어마무지한 이제 손절 가격의 저점에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요 시장이 오면 우리 기관들 이 개인들이 이제 던진 저렴하게 던진 매물들 잡아서 다시 한번 이 버블 상태로 끌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중간 단계
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떠난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떠나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보시고 조금 버티시면 충분히 익절하고 수익까지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나스닥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일단 12,000선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을 떠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불장은 이 개인들이 떠난 이후에 온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 지금 시장을 좀 더 이겨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테라, 그러니까 루나를 조금 문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루나가 쏘아올린 큰 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이 유럽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심이냐? 이 루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을 조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법규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카라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미카 부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광범위한 활용이 법정화폐를 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좀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논의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2,700억 원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루 거래량이 100만 건이 넘을 경우에 발행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리미트를 정해놓고 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규제가 정확히 자리를 잡아진다라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루에 우리가 유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발행할 수 있는 이 코인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그거에 맞춰서 또 억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일단 이 미카라는 곳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안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은 이제 비공식 문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문건이 이 루나 사태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미카의 최종 그 내용에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말씀을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6,000달러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이게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 증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실현 손실은 투자자들이 각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기와 그다음 매도한 시점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들였고 혹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실현 손실 결국엔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았다라는 뜻이죠. 이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은 사람들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지금 팔아야 되니까 이게 파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좀 손실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실현 손실을 기록한 거는 작년 여름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최고치를 찍었었죠. 이 여름에 보였던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때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수치가 아직 조금 더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은 이 맞춰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이런 실현 손실 기록 이후에 비트코인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69,000달러죠.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한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져서 다시 그 전에 우리가 여름에 가을에 좋았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루나와 테라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데 잠시 뒤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자체가 시장 가격을 좀 크게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악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지금 시장에서 우선 호재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제 저자의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폭락장에서 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가 이제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빠삭한 분인데 로버트 이제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좀 주스면 너네는 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라는 게 지금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은 거기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이런 이제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산에 대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저점에서 물량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정말 시장의 공포 분위기다. 공포 분위기에서 진짜 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받아먹은 물량들 이런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고래들 아니면 기관들 계속 버티면서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모아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거기 CEO도 지금 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올라갈 자산이다라고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BTC를 더 이제 축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고래 또한 오늘 오전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BTC를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자산을 운용하는 들은 지금 현 구간에서도 BTC를 매수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놀란 이런 부분인데 저번 주에 원래 제가 기관 코인 흐름 자금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번 주에 4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리포트를 잘 읽어보시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가격의 매력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가격이 아마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관들이 담고 있었던 거는 기관들 평단 이상으로 올라갈 거를 이미 다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담아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코인 한수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우리 단기적으로 들어온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손실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손절을 치고 나가는 이제 이런 물량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뭐 저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어서 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 주어서 담아가면 더 부자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략을 따라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분할로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제 좀 여유가 없거나 이제 아직 좀 물려 있다 고점에 좀 물려 있고 다른 알트도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길게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X2E 산업이죠. X2E 산업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스테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스테픈이 굉장히 좀 핫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걷기만 해도 뭐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P2E 게임도 막 있고 그런 앱들 중에서 캐시 슬라이드 아니면 캐시 워크 걷기만 해도 그걸 보상으로 이제 돈을 주는 그들의 이제 수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광고 수익이겠죠. 위에 광고 배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좀 노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이제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생태계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또 스팀이죠. 스팀 같은 경우가 이제 스팀 달러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스팀 달러의 그 스팀입니다. 스팀잇이라는 그 이제 플랫폼 자체가 있는데 SNS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내가 글을 쓰고 그 컨텐츠가 많은 조회수나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마 그 보상은 이제 스팀 달러로 이제 받게 되는데 아마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 티스토리 이런 데다 글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소정의 애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애드 수익보다 조금 더 금액 크게 콘텐츠를 많이 쓰고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스팀 달러를 주는 이런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독자 아니면은 여기 그 이용자 서비스를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이용자한테도 굉장히 보상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조금 안 좋게 좀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댓글 조작 부분, 뭐 댓글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 생태계적인 부분에서 어뷰징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탈자가 조금 많이 생겼고요.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뽑아내야 되지만 콘텐츠를 양질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개수 채우기에 조금 급급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양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니까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P2E 게임 엑시 인피니티랑 좀 비슷하죠. 정말 이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놨지만 거기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만 뭐 커뮤니티가 깨지고 그 안에 생태계가 좀 깨지는 이런 모습이 좀 X2E의 조금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태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 생태계에 NFT랑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흥행 요소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조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캐시워크 같은 경우는 걷기만 하면 돈을 주는데 여기 이제 스태픈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NFT를 구매하고 그냥 이제 걷기만 하고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NFT를 구매해야지 걷기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고 또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결속력을 조금 키우고 소속감도 조금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아리라든지 뭐 다른 클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좀 나 이런 거 해, 내가 스태픈 해가지고 내가 뭐 이만큼 벌었어, 내가 요즘 뭐 건강 관리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이 NFT를 구매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결속감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기존의 토큰 이코노미가 가지지 못했던 이런 조금 단점들을 조금 보완해내는 정말 좋은 선례를 조금 잘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모든 이제 M2 유저들이 이제 뭐 소속감만 가지고 뭐 정말 조금 NFT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이 비싼 이제 NFT를 뭐 구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NFT 소지자가 또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걸 좀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를 잘 만들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다만 이제 지금 뭐 스태픈 가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마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고 가격이 안정화되고 만약에 이 스태픈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 지금 뭐 단점을 꼽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보완을 해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스태픈 코인 가격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는 쭉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스태픈 코인을 뭐 매수해라 제가 매수 의견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선 매수 매도보다는 조금 관망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조금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앞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 탐색해놨다가 적정 가격이 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또 패닉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 기관이라든지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또 밑부분에서 좀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 폭락이 오히려 좋은 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말을 했고요. 요즘 또 핫한 섹터가 X2E. P2E와 M2E 이런 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태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업비트에 상장 이후 좀 지속적으로 가격을 내려가고 있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면 이런 섹터가 한 번 더 붐이 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뭐 스태픈 같은 것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실생활에 좀 많이 와닿는 코인이다. 그런 NFT 활용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NFT 활용 방법이나 뭐 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의 이 주의,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뭐 NFT 관련 뭐 부정적인 인식이나 그 다음에 활용도가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암호화폐가 진짜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게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크로 셀러 얘기를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내놓고 있어요. 뭐 워낙 이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는데 이 사람이 했던 뭐 긍정적인 얘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빼놓고 여기서 좀 우리가 그나마 안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마이클 셀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워낙 평단 매수 단가가 낮은 건 알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 손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버티고 꾸준히 들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이클 셀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웬만한 부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믿고 들어갔다라면 나의 선택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떨어질 거라는 거는 리스크는 항상 예측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렇게 폭락이 왔더라도 이거를 걱정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게 더 날아가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이거 손실을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 많은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의 도미넌스가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확실히 매수해라, 매도해라, 지금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다만 하루 이틀 이 상승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지금 며칠 동안 떨어졌던 걸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뭔가 또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거에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체제가 잡혀야 되니까 독일에서도 지금 이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를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토큰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했고 이게 커지고 있는 거를 인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무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라면 그 코인은 과세가 되는 사항이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다라면 그거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코인을 하나를 샀을 때 진짜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정도 그것보다 더 크게 바라보시면 제가 그때 샀던 가격이 무조건 저점이다. 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암호화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쌓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높아지면서 흐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현물 ETF에 이제 호재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현물 ETF를 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SEC와의 이 비공개 회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이라고 하죠. 여기 GBTC라고 하는 건데 규제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좀 직접 구매하기 힘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대신 구입해가지고 증권의 형태로 주식을 판매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하면 이 10조 원 가치 이상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익을 보는 것도 많아질 테고 이게 현물 ETF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수익 창출과 더불어서 암호화폐도 더불어 갈 수 있고 SEC가 걱정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정확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은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이 가격적인 회복을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며칠간은 좀 지켜보시는 거를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가 이런 하락장 속에서 또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대형 호재, 이 현물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SEC와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이렇게 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라와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과 또 CBDC까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부터 또 요즘 왜 핫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테라 측에서 발행을 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네. 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부터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아나운서님이 네. 아시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 뭐 종류라든지 혹시 들어보신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에서부터 좀 네네.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달러와 좀 패깅이 돼서 네. 우리가 안정적으로 디파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네네. 또 테라의 이런 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 많이 사용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원화로 그냥 내가 가진 10,000원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다른 이제 해외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해외 거래소는 UST보다는 뭐 USDT라든지 테더라든지 아니면은 테라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테라 그다음에 아니 뭐 이런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 요걸로 이제 가격이 패깅되는 이런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 거래 규모가 거의 전체의 한 75% 이상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할 만큼 정말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SEC에서 기존에도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 게리 겐슬러가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혹시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네. 뭐 여러 가지 좀 알고리즘으로 작용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달러와 연동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개념이.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현물의 가치를 사실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1 스테이블 코인당 이제 1달러 이렇게 가치를 정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보장해 주는 이제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맞춰지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당 무조건 1 스테이블 코인 1테라당 무조건 1달러 요게 맞춰줘야 되는 정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유일하게 가치를 지니는 수단인데요.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넣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면 이제 BTC 담보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 10개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10개 분량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찍어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이제 테라죠. 테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담보가 없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신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혹시 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이 CBDC랑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코인 한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한수님께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CBDC가 지금 도입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루나 때문에 더 CBDC가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위험하다라는 좀 인식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래서 뭐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 이제 CBDC가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처음에 이 히스토리 조금 알아가셔야 될 거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솔직히 말하면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BDC는 뭐냐면 그냥 나라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각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 기업과 연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에서 뻗어나와서 나라의 체제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서로의 믿음에 의해서 각자 가진 역할을 해내는 상태에서 이어가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이었죠. 이 서로의 신뢰가 깨진다라면 한쪽이 만약에 수가 틀려가지고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한다라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CBDC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블록체인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라는 점에서 뭐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반 지펜처럼 가치의 변동성이 없는 점을 좀 장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암호화폐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DC가 CBDC가 혹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요즘 이제 CBDC가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CBDC가 여러 나라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보다 좀 좋다라는 걸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느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제가 뭐 아까 유동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보신다라면 혹시 지금 딱 한수님의 이 설명 말씀만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자체는 개인과 개인들이 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기록이 남습니다만 우리가 밭에 좀 꽁쳐놓은 그런 돈처럼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CBDC는 그런 면에서 좀 국가에서는 발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제가 그 유동성 관련해서 혹은 국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추적하는 것도 훨씬 쉽기도 하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탈세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CBDC는 그 안에 내장된 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추적이 관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CBDC가 어디서부터 처음에 나왔냐라면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면서부터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브라가 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중앙은행부터 나와야 되는 이런 체제들이 깨질 수가 있겠다.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우리 빠르게 정비를 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기를 느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 조금씩 뛰어들고 있었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보였던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미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탈달러화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때다 싶어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달러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겠다. 이 원래 달러가 워낙 강대국, 그리고 말 그대로 최상위에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디지털 화폐로 좀 독립을 이루어 보자라는 좀 취지로 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중국은 2014년이죠. 14년부터 계속 개발이 나오고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이 CBDC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스웨덴 그런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등 우리나라 은행도 포함이죠. 이런 은행들에서도 이 CBDC에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는 좀 그룹을 만들기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좀 나오면서 현금이 줄고 온라인 결제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에 뭐 다른 분들이나 나라적이나 기업들이나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통화로서 어떤 이 국가 경제에서 좀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경쟁하는 관계보다는 좀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요즘에 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라 사태 때문일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1달러에 패깅이 돼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혹시 테라랑 루나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공략주로도 갈고 왔는데 혹시 테라랑 루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테라사에서 이제 1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네.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뭐 일정 부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네. 달러에 연동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맞습니다. 루나를 좀 네.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설명이 네, 좀 쉽진 맞습니다. 않네요. 네. 일단 테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이 무조건 1달러가 맞춰져야 됩니다. 만약에 테라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USD 수요가 많아져서 만약에 테라가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루나를 소각시키고 만약에 1달러 미만으로 테라 수요가 없어가지고 1달러 미만으로 이제 USD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루나 코인을 이제 새로 재발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초에 이제 담보물이라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 담보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걸 담보로 이제 테라가 운영하는지? 담보는 비트코인으로 혹시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에 추가하게 됐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기존의 담보물이라고 하면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20% 30% 준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자를 준다라는 걸로 이제 꼬드겨가지고 이제 이 시장 파일을 정말 키워낸 건데 제가 자세한 건 좀 화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테라가 클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입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이 테라 생태계를 키웠던 거고요. 당연히 이게 많아지니까 USD 수요가 늘고 루나를 계속 소각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달러 가격이 1.1달러, 1.5달러가 되면 루나를 지속적으로 소각시키니까 루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저희 현재 지금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정말 미친 듯이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 차트인데 이 예치금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예치금 자체가 이탈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죠. 뱅크런이 일어난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이제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루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루나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합니다. 이 발행을 했을 때 발행 속도가 지금 현재 뭐 1초당 6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를 찍어낸다고 해요. 이런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물을 매개체로 하는데 이 담보물 알고리즘이 좀 깨지게 되면은 정말 발행량이 무제한의 루나 정말 찍어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현재 가격 보시면은 1.22원 밑에 호가창이 두 개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상장 폐지가 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9%를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기에 원래 기존에 바이낸스 USDT, 뭐 UST로 막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낸스 9시 40분에 루나 페어를 일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BTC 마켓 그리고 BIDR 마켓 그리고 뭐 유로 마켓 이런 데서 다 상장 폐지를 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테라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담보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BTC, 비트코인을 조금 우리가 담보물로 사놓자라고 했는데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지갑입니다. 제가 아마 한 1, 2주 전에 아마 루나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루나의 문제점으로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BTC를 매집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도건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비트코인 평단가 36K에 뭐 9,000개 주석구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뭐 44K에서도 이제 막 150개 매수 그리고 며칠 내 몇 개 매수하고 평단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 다른 기관들한테 큰 고래들한테 나를 제발 좀 때려주세요. 내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내 평단가는 이렇고 내 포지션은 이렇고 내가 얼마를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거의 내 모든 걸 다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내 포지션 다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노출 시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제 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포지션 노출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리저브 시스템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담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한 점이 루나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지금 현재 테라 가격은 250원입니다. 이게 지금 1200 오늘 환율 기준으로 1280원에서 90원 그 정도 사이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시가총액이 작지 않고 약 이제 3위, 4위에 이제 육박했던 코인인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전체에 조금 신뢰를 깨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눌린 이런 부분인데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코인 한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권도행 대표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월가에서 좀 고립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단 신뢰를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이게 또 가능할지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테라 측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으로부터도 많이 몰매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뭐 테라폼랩스가 이제 한국 지사가 지금 뭐 이제 해산되었다.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만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CBDC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죽이기라는 또 그런 찌라시가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 투자사인 뭐 시타델이나 블랙독 같은 그런 좀 악명 높은 기업들이 이제 이때다 싶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죽여서 이제 CBDC를 높이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찌라시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테라가 여러 외국 증권가에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우리 너희 테라 이 반값에 우리 매수해라. 반값에 매수하는 대신 2년 동안 락업을 좀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주고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를 인정했던 그룹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쉬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되고 있는 좀 상황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결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문제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실패 사례를 보았고 이 민심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체제들이 다시 또 그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체제가 많이 잡혀야 되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가격적인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아무래도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앞으로의 테라폼랩스의 어떤 행보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아니죠. 그냥 오늘 좀 좋은 바이더딕 같은 혹은 좋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좀 회복되는 부분이 저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뭐 더 매수하시거나 그렇기보다는 한국 이제 시장 특성상 오전에 많이 또 올랐다가 오후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국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도 더불어서 더 올라가겠다. 뭐 하루에 뭐 많은 종목들이 20% 30% 상승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루나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좀 긴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암호화폐 전반적으로도 바이더딥을 외치기에는 향후 있다 미국장까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주말까지의 투자 전략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또 투더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서 앞으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